암 재발률 통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암 수술이 끝나면은 완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이 같은 경우에는 암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이 될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라는 거는 정말 전이가 많이 되는 건데, 저는 재발에 대해서도 제가 그 특약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재발암 특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재발률 통계도 확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보면은 이게 실제 기사를 찾아보고 제가 갖고 온 자료들이에요. 가천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런 내용들인데 이쪽 내용을 보면은 간암 수술 후에 5년 이내에 70% 확률로 재발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1기임에도 불구하고 폐암 수술 후 재발률은 20에서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10명 중에 2~3명은 재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0명을 따지면 20~30명인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유방암 환자분들을 보면은 재발 환자의 20%가 수술 5년 후에 발생을 한다라는 통계도 확인이 됩니다. 정말 높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 환자 중 완치 판정 이후 5년 후에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항암 치료나 전이암이나 그런 건 특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재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부분을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 내용을 보시고 재발률이 이렇게 높나?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수술 받고 5년이 지났는데 다른 곳에서 암이 발견되면 재발이라고 하나요? 근데 다른 곳이면은 재발보다는 전이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보면요, 전인지 재발인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직 검사만 보는 게 아니고 영상 검사랑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전인지 재발인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 특약에 대해서 저희가 분쟁 사례를 다뤄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다툼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암 재발률 통계를 보면은 생각보다 재발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약관을 한번 볼게요. 약관을 보면은 대부분 보험사 그 약관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비슷비슷할 건데 일단 특정 보험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통합암 진단비 잔여 및 재발 포함 30회안이에요. 이게 총 10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 30회가 나가요. 30회가 다 나가는 거는 그 가능성은 적지만 그만큼 보장의 폭이 너무너무 넓고 좋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급 사유를 보면은요,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암은 최초 1회안인데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각 부위마다 좀 다르겠지만 2번까지도 나갈 수 있는 담보예요. 그래서 총 한 그룹에서는 3번이 나가고, 그리고 10그룹이기 때문에 30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폭이 넘죠. 세부 보장을 보면은 두경부, 그다음에 위, 식도, 소장, 대장, 간, 담낭, 췌장, 흉곽, 요게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담보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도 저렴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한번 보장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은 이 담보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재진단암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재진단암이란 재진단암 보장 개시일 이후 세부 보장별로 진단 확정된 다음에 통합암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암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1번 재발암이 있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재발암. 2번은 잔여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한번 읽어볼게요. 재발암이란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 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이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고, 치료를 통해서 첫 번째 암 재진 다음에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이후에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발생한 부위를 우리가 종양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인데, 여기서는 보장 개시를 1년으로 설정을 해놨고 1년이 지나서 만약에 재발암이 확인이 됐다, 근데 그 암의 종류가 조직 병리학적 특성을 봤을 때 통일하다라고 한다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잔여암도 있어요. 잔여암이란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를 보셨나요? 보통은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다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겠죠. 그러면은 육안상으로 보이는 종양이 보통은 제거가 되는데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고 치료가 어려운 뇌종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은 뇌종양 중에서도 악성 뇌종양이라고 있거든요. 악성 뇌종양 중에 교모세포종이라고 있어요. 이 교모세포종은 악성도가 되게 심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악성세포가 막 침윤을 하는 거예요. 뇌 종양이 여러 군데 퍼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뇌를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뇌를 다 제거하면은 사람 죽겠죠? 그래서 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 일부를 어쩔 수 없이 놔두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다 제거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혈액암도 지금 정인별님께서 말씀하셨던 혈액암도 역시 종양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경우에는 잔여 종양이 있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뇌종양인데, 수술이랑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했지만 영상을 찍어봤더니 1년이 지난 후에도 만약에 영상 검사에서 또는 조직 검사에서 그 종양이 여전히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잔여암 진단비, 즉 여기 재진단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가 또 있는데, 폐암이나 간암인데 이미 온몸에 암이 암이 퍼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로 하기에는 너무 곤란하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럴 땐 연명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연명 치료라고 하는 거는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해서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치료예요. 그리고 이거는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완전 제거보다는 종양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기 잔여암 진단비 특약에서, 재진단암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발암이 어떤 건지, 재발 무조건 재발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책임 계실이 있고 동일한 조직 병리학적 특성이 있고 암세포를 제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야만 재발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잔여암은 기준이 별거 없어요. 그냥 재진단암, 첫째암, 첫 번째 암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에 보장을 해준다. 아시겠죠? 약간 내용 오늘 제가 다 뜻풀이 해줬으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